영어를 익히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어쩌면 영어로 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중에 특히 테드 강연 같은 경우는 영어 자막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무나 원어민들이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해서 놓치는 그 문장들의 경우에 자막을 볼 수 있다면 정보의 손실 없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바로 가능 영어를 통하여 영어의 기본을 익히고 나면 그 문어체로 된, 문장으로 된 모든 정보는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이렇게 들으시면 자막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죠. 테드 강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막이 지원이 되고요. 가령 또 이렇게 테드 영어 강연이 아니고 일반 유튜브 내에 들어와 있는 영어 강연의 경우에 말이죠. 설정을 자막을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자막이 올라옵니다. 이 자막은 미리 보면 밑에 나오는 바탕에 깔려있는 한글처럼 미리 영상 내에 입혀놓은 것이 아니고 음성을 자동 인식해서 영어 자막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익히고 있다면 유튜브 내의 모든 영상 정보들 중에서 영어 콘텐츠들은 들리는 영어에서 한계를 갖더라도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영어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를 익혀놓고 나면 우리가 얻을 혜택이 너무 많다, 이런 거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듯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베네핏, 편익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가 어렵냐, 어려우니까 못하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 이계양의 바로 가능 영어를 통하면 1시간 반, 2시간 내에 영어 기본 완성하고 실습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절대 어려운 과제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적어도 한두 달 내에 문자로 된, 글로 된 모든 영어 표현 다 습득하실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이 회화가 실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있다면 문어체에 익숙하시고 2단계에서 구어체도 충분히 자기가 주도하는 가운데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Behind every successful man stands a woman, and behind her stands his wife. 모든 성공한 남자 뒤에는 여인이 있다. 그리고 그 여인 뒤에는 본부인이 있다. 재밌는 얘기네요. behind 전치사, 그 다음에 every successful man. 모든 아주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stands a woman. 여성이 있죠. 도치법이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a woman stands behind every successful man. 이게 정치된 문장이 있죠. 뒤에 나온 문장도 역시 똑같이 and behind her stands his wife. 그의 와이프가 his wife stands behind her. 그녀 뒤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 a woman, his wife 있고 동사 있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비하인드 전치사는 목적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명사가 her라는 목적격으로 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참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남자가 뭐 정말 일치월장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열심히 뛰는 뒤에 어떤 여인이 있죠. 여성이 있죠. 그리고 그 여성의 뒤에는 또다시 성공한 남자의 본부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정열 넘치게 열정 가득하게 정치를 한 뒤에 있었던 루빈스키라는 여성. 그런 여성이 A woman이라면 힐러리 클린턴 본부인이 또 그 뒤에 있었던 거죠. 이제 역사 속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좀 사례가 좀 있지만 괜히 잘못 들었다가 또 명예훼손 될 수 있고 해서 요 정도로 열심히 성공하는 열심히 뛰는 남자 뒤에 있는 여성, 그리고 그 뒤에 또 있는 본부인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도 또 같은 경우가 되죠. 정열적으로 뛰는 여성의 옆에 어떤 젊고 매력 넘치는 남성이 있겠고, 그 뒤에 또 본 남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본 남편이 알게 되면 이제 칼부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삶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돼서 좀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불미스러운 유치장행, 이런 제도적 장치는 사랑의 한계 장애물은 좀 어느 정도 또 제거된 편이죠. 그래서 그 지성적인 남녀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Behind every successful man stands a woman, and behind her stands his wife. Bill Gates declared to the world, "I'm Microsoft." Mrs. Gates had no comment. 빌 게이츠는 세상에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다 라고 선언했다. 그의 부인은 이에 아무 대꾸를 안 했다. 그 유명한 컴퓨터 운영체제의 개발 창업자 빌 게이츠가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이 디클레어 하는 그 동작을 했죠. 디클레어는 일반적으로 선언을 하다. 이 디클레어는 보통 세관에 가서도 많이 하죠. 세관에서 나는 관세를 부과해야 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언을 하죠. 그렇게 동사가 있고 to the world, 세상에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된 거죠.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I am Microsoft.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다. 말하자면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개념. 나는 명언 영어다. 내가 영어다. 제가 요즘 이제 준비해서 올리는 시리즈가 내가 영어다. 이런 영어가 나다. 그런 의미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Mrs. Gate. 동양에서는 결혼을 해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죠. 그대로 자녀만 남편의 아빠의 성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서양은 결혼을 하면 성이 바뀌죠. 참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남녀 평등에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페미니즘, 여권 신장, 이런 거에서 앞서가는 서양에서 이 부분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힐러리 클린턴도, 그 클린턴과 결혼하기 전에 성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 성을 바꾼다는 거, 야, 대단한 일이에요. 그만큼 사랑해서 아예 성을 바꾸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여성에게 있어서는 출가를 의미하고, 집을 나서서 남편,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까지는 있지만, 서양은 아예 그 가문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성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또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랑은 식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선 참, 문신처럼, 태투 문신처럼,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또,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의 여자 평생 사랑할 거야 하고 이제 문신에다 그녀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어느 날 다른 남성이 이제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죠. 인간의 지혜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츠 여사는 had no comment,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남편 따라 성까지 바꿨는데 또 남편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나,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말도 안 했다. 이 웃자고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써 놓은 거죠. 그래서 Bill Gates declared to the world, I'm Microsoft. Mrs. Gates had no comment.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 봐주시고요. Being in a ship is like being in a jail, with the option of drowning. 배를 타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데다가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까지 있다. 맞는 얘기죠. 비동사에 be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됐네요. 어떤 상태에 있는다는 거. 그런데 in a ship, 배 안에 있는 거, 배를 타는 거, 그것은 is like being in a jail. 같은 being인데 동명사죠. 동명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으로 온 동명사이고, 명사이고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보어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이게 영어의 영어의 중간지대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라면 비동사의 보어로서 형용사가 와야 되고, 여기서 in 전치사 플러스 ship 명사는 형용사적으로 배 안에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비동사도 어쨌든 또 동사니까 동사 뒤에 온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영어 쪽을 깊이 탐색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 중간지대에 이 친구가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A였다가 어떤 때는 B였다가, 이런 해석상의, 위치상의, 의미상의, 개념상의 모호성, 아니면 중간지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썼던 이계양의 바로 가능 영어라는 책 안에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중간지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나타내주고 설명을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아예 10개, 11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언뜻
비동사 다음에 온 형용사로 보이기도 하고 형용사 전명구로 보이기도 하고 부사 전명구로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중간지대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being in a ship, 배 안에 있는 거는 is like being in a jail,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 모호성이라는 게 비동사, 주인 동사로서 비동사 뒤에 전치사 명사구가 오면서 그 동명사가 동반한 전치사 명사가 다시 있고, 이 현란한 영어의 영어 구조의 현란성, 이거 참 매력적으로 보시면 눈에 참 잘 들어옵니다. 동명사가 동사 출신으로서 가져오고 있는 이너십, 전치사 명사이면서 본동사, 주인동사도 전치사 명사를 다시 가져오고 있는 거. 아주 저는 이런 데에서 영어의 매력을 느낍니다. 확장성, 아니면 규칙성, 체계성, 이런 거에서 매력을 느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전치사 명사 구문이 이어지죠. with the option, 어떤 선택 사양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감옥 안에 갇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배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선택 사양이 있죠.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되는데 이 옵션을 수식해주는 다시 전치사 명사가 다시 왔네요. 그런데 이 of drowning에서 drown은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이런 동사에 ing가 붙었죠. 동명사화 돼 있어서 옵션은 옵션인데 물에 익사할 수 있는 옵션까지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제일, 이너 제일, 감옥 안에 있으면 그렇게 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정말 물 위에 감옥처럼 떠 있는 가운데 때로 익사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너무너무 재치 있게 배를 탄다는 거, 승선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being in an airplane, 비행기 위에 있게 되면 세 가지가 다 있죠.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 사실 그 승객 객실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면서 그 비행기가 바다에 빠지면 그 요전에 허드슨 강의 기적, 그렇게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거기서는 성공적으로 불시착해서 한 사람도 안 죽었지만 이게 이제 바다에 잘못 빠지면 익사의 가능성까지 있죠. 그러면서 다시 비행기에 타면 추락사까지 더 있는 건 거죠. 감옥 안에선 추락사 없죠.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감옥이면서 익사할 수 있으면서 또 추락사까지 할 수 있는 이 표현의 묘미, 이런 것 좀 봐주시면서 being in a ship is like being in a jail, 그러면서 with the option of drowning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drowning inevitably 이렇게 달고 오면 동명사 용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수도 있죠. 그래서 매력적인 문장이었음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에 어라는 부정관사 있죠. in a jail, 이런 거는 명사가 쓰고 있는 모자, 관사 형용사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타난 명사가 있고, at last 같이 명사 없이 바로 전치사 명사가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문장이었습니다. Biography is a very definite reason bounded on the north by history,
on the south by fiction, on the east by obituary, and on the west by tedium. 전기는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허구와, 또 한편으로 부고, 사망기사와 다른 막판으로 지루함에 둘러싸인 아주 한정된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그래피는 전기, 말하자면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러면 자서전, 남들이 쓰는 경우 위인전 이런 거, 바이오그래피 전기죠. 전기는 이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단순 구조의 반복이니까 그렇게 어려워 마시고요. Biography is a definite reason. 제한된, 한정된 이런 거죠. 이 finite이 한정된 이런 거고, infinite 그러면 무한한, 주로 신적인 능력 이런 거에서 infinite 하는데, definite은 약간 또 다른 개념의 제한된, 한정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definite reason, 뭔가 한정된 영역이다 이런 거죠. 뭘로? bounded, 바운더리가 정해진 이런 개념의 분사 형용사. 바운드 되는데, 그러니까 영역이 설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On the north, 북쪽으로는 by history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북쪽이 한정되고, on the south by fiction, 뭔가 약간 허구, 심하게 말하면 날조, 이렇게 꾸며낸 것에 의해서 남쪽이 한정되고 바운디드 되고, on the east, 동쪽은 by obituary, 부고에 의해서 한정이 됐죠. 사실 전기라는 건 누군가가 이제 죽고 나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 사망기사로 또 한정이 되죠, 영역이. 그리고 on the west, 서쪽으로는 by tedium, 지루함, 따분함, 이런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런 따분함에 의해 서쪽이 그 한정된 영역이 설정된 이런 영역인 거죠, reason. 그래서 전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사방이 그렇게 한정된다 이런 얘기죠. 전기는 역사적인 면도 있고, 뭔가 꾸며낸 부분도 있고, 뭔가 죽음 사망기사에 의해서 이미 이제 확장성이 한계가 되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부득이 지루하고 따분한 얘기가 들어있을 수 있죠. 사실 또 요즘 국회의원들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기는 아니고 스스로 펴낸 자서전의 성격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지루한 거죠. 그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전기란 그런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biography is a definite reason bounded on the north by history, on the south by fiction, on the east by obituary, and on the west by tedium. 이렇게 방위를 나타낼 때 정관사 꼭 따라붙는 거, 관용적으로 따라붙는 거, on the east, on the west 이런 거 좀 보시고요. 발음상으로도 이 W는 반자음이라는 것이 이 정관사, 부정관사 붙을 때 west 이렇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모음 앞에서 정관사 더가 D로 발음되잖아요. 발음의 편의성, 부드러움을 위해서 on the east, on the west, 그쵸, 이렇게 여기는 더 발음 나는 걸로 봐서도 발음이 편하죠. 그래서 W가 자음, 반자음, 자음 계열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고요. bounded 동사가 과거 분사화돼 있고, bounded on the north, 북쪽으로는 이렇게
또 by history 역시 전명구가 부사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역사에 의해서 북쪽으로는 어떻게 한계지어졌다 이렇게 북쪽으로는 역사에 의해서 한계가 설정된 제한된 영역이고 이렇게 동서남북의 한계를 다 설정해 놓았네요. 그래서 전기는 그런 한계점이 많이 있다. 역사적인 부분은 있지만 허구, 꾸며낸 얘기가 많고 확장성에서 이미 끝난 얘기인 거고 또 더구나 지루하고 따분한 얘기가 들어있다. 이런 거를 좀 재치 있게 전기의 한계를 표현했네요. Blessed is he who expects no gratitude, for he shall not be disappointed.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요. 보시면 이러한 표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바이블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형식이 거의 영어 표현 내에 이제 스탠다드로 굳어지면서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축복 받는 상태인 거죠. 도치법이기는 하죠. 그래서 he who expects no gratitude is blessed. 이게 정치법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가 앞으로 나오면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동태 표현이기도 하죠. bless 축복하다의 과거 분사형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who expects no gratitude.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for, because 같은 설명, 이유의 설명을 끌어오는 접속사로서의 종속 접속사로서의 for인 거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 절이 나오고 있네요. He shall not be disappointed. 그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죠. 사실 누군가가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았는데 감사 안 하면 disappoint, 실망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be disappointed 되는 거죠. by somebody. 그래서 그랬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그런 표현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위트 있게 다시 실어낸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감사하면 감사를 받으면 되지만 그러겠어 하고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blessed is he who expects no gratitude, for he shall not be disappointed. 수동태 표현 나와 있고 주절 다음에 종속절 내에서 h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내에 종동사 expects 녹색으로 보시고 he shall not be 뭐뭐 하지 않을 것이라는 be도 종동사로서 부사절 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주절 외에 형용사절 하나 있고요. 부사절 또 하나 있고요. 수동태 표현이 있는 거 봐주시면 영어 그렇게 늘 알고 있는 그러한 익숙한 구조들의 반복에 의해서 설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Blessed is he who expects no gratitude, for he shall not be disappointed. Brevity is the body and soul of wit. 간결은 위트의 몸통이자 영혼이다 이런 얘기죠. brevity 참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이거는 brief 간결한의 명사형 어미 ty가 붙어서 brevity 그러면 간결성 이렇게 명사화된 단어인 거 보시고요. brevity is the body and soul.
몸과 마음, 몸과 정신이면 실제는 다죠. 그거 of wit, wit의 몸이자 마음이다, 정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it 재치, 뭐 해학 이런 단어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앞에 body와 soul을 동시에 수식해 주죠. 그래서 명언 영어에서 역시 명언이라면 위트가 없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트의 몸통과 정신은 간결성에 있다 이런 얘기죠. 간결성, simplicity 아니면 brevity 굉장히 중요하죠. 비즈니스 영어, 주례사, 설교, 스피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은 간결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 간결은 위트를 하는데 재치 있게 표현하는데 몸과 정신, 심신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간결성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눈여겨보시면서 요 정도는 아예 단순한 문장이니까 외워보면서 마치겠습니다. Brevity is the soul and body and soul of wit. 그렇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